지금도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데 참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사 끝나자마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나가시고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70세 넘어서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몸의 변화를 연구해온 강승윤 의학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식후 증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고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73세 윤순자 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순자 님도 평생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른 거라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안 좋다고 굳게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식사 끝나자마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개시고 쉴 틈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주변에서 좀 쉬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셨죠. 움직여야 건강하다,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뇌를 굶기고 있었다는 걸 정작 본인만 모르고 계셨습니다. 뇌에 가야 할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시간에 몸을 계속 움직이시니 뇌는 점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뇌가 굶주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부지런하게 산다고 뿌듯해 하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해지거나 눈앞이 흐려지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밥 먹고 일어서면 앞이 캄캄해지신 적은요? 있으시다면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윤순자님은 새벽부터 움직이는 게 일상이었던 분입니다. 아침 5시면 눈이 떠지셨고 일어나자마자 집안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장 보러 나가시고 손주 돌보기까지 하루 종일 쉬질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하다고 하셨고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확고하셨죠. 주변에서 부지런하다고 칭찬하면 뿌듯해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숟가락 놓자마자 일어서면 앞이 캄캄해지고 벽을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려서 넘어질 뻔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셨죠. 좋다는 음식도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열심히 드셨습니다. 빈혈에 좋다는 것,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다 드셔봤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먹고 나면 또 어지러울 테니까요. 자녀분이 걱정되셔서 여러 군데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피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요. 그래서 더 답답하셨죠. 분명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으셨으니까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괜히 걱정한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순자님의 몸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식사 후마다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잃는 법을 모르셨던 거죠.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이유는 검사할 때는 공복 상태이거나 충분히 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식사 직후 움직일 때인데 그 순간을 검사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윤순자님께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딱 20분만 편하게 누워보시라고요. 설거지는 나중에 하시고 청소도 나중에 하시고 일단 20분만 쉬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우라니 어색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제 밥 먹고 나서도 멀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후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왜 식사 후에 뇌가 위험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피가 장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위와 소장, 대장 쪽으로 혈액이 대량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화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모든 과정에 피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때 다른 곳으로 가는 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국내 노년생리 연구에서도 식후 30분 이내에 뇌 혈류가 평소보다 15에서 2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빠르게 반응해서 이 차이를 메꿔줍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심장도 예전 같지 않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가거든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어지럼증이나 멍한 느낌이 나타나는 겁니다. 윤순자 73세님도 바로 이 현상을 겪고 계셨던 거죠. 밥 먹고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니까 뇌는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지럽고 멍하고 힘이 빠지는 거죠. 식사 후 20분 정도 몸을 눕혀서 피가 뇌로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완전히 평평하게 눕기보다는 상체를 살짝 높이는 게 역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좀 높이 베시거나 소파에 기대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밥 먹고 머리가 멍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중력의 영향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심장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대략 30cm 정도 위에 있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피를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뇌까지 보내야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심장 힘이 좋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 근육도 노화하고 혈관도 딱딱해지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는 자세에 따라 뇌 혈류량이 최대 25%까지 차이가 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뇌로 가는 피의 양이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정숙님은 식사 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쉬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눕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며칠 해보시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몸을 수평에 가깝게 하면 심장이 뇌까지 피를 보내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는 거죠. 다만 오래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뇌로 피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아래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눈을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천천히 앉으셨다가 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혹시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설거지부터 하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이 뇌를 굶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의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박동, 혈압, 체온, 소화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이 소화되는 건 다 자율신경 덕분입니다. 젊을 때는 앉았다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혈압이 알아서 빠르게 조절됩니다. 상황에 맞게 혈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70대가 넘으면 이 조절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몸이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국내 자율신경 노화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 식후 저혈압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후 저혈압이란 밥 먹고 나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는데 혈압 조절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75세 최영호님은 점심 드시고 나면 유독 힘이 빠지셨습니다. 아침은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만 먹으면 오후 내내 멍하셨다고 합니다.
점심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셨거든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후에 눕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으로 더 많은 피가 몰리니까 뇌는 더 힘들어집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식사량을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평소 앉는 자세도 뇌 혈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북목 자세가 문제입니다. 고개가 앞으로 쭉 빠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목 뒤쪽 혈관과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들이 목뼈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피가 잘 안 올라가게 됩니다. 자세와 신경 전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목 자세가 나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목을 15도만 앞으로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0도 숙이면 3배가 됩니다. 그만큼 목에 부담이 가고 혈관도 눌리는 거죠. 72세 박순영님은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원인을 못 찾으셨는데 앉는 자세를 바꾸시고 나서 좋아지셨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를 연습하신 뒤로 두통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파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으시면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됩니다. 등받이를 쓰지 않고 앉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세는 어떠신가요? 혹시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잘 때 자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자면서 보냅니다. 70세 넘으시면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누워 계시죠. 이 시간 동안 몸 전체에 피가 골고루 돌아야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에 따라 혈액 순환이 달라집니다.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세는 오히려 흉곽을 눌러서 호흡이 얕아지고 순환도 방해받습니다. 심장 위에 무게가 실리니까 심장도 일하기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팔을 위로 가볍게 올린 자세, 흔히 만세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가 흉곽을 열어주고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니까 숨쉬기가 편해지고 그만큼 산소 공급도 좋아집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수면 중 호흡이 편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윤순자 73세님도 만세 자세로 주무시기 시작하신 뒤로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자세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가 아프신데 억지로 팔을 올리시면 오히려 잠을 설치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 자는 자세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활동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충분한 피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제 기능을 합니다. 뇌가 굶주린 상태에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식후에 바로 움직이시면 뇌가 굶주린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피가 소화기관에 가 있는데 뇌한테도 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지럽고 휘청거리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반면에 20분 정도 쉬신 뒤에 움직이시면 뇌가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갔던 피가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니까요. 인지 활동과 혈류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적절한 휴식 후에 뇌 활동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실수도 줄어든다는 거죠. 74세 김병철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아침 식사 직후에 하셨거든요. 밥 먹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그런데 산책하다가 어지러워서 쉬어야 하는 일이 자주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식후 30분 뒤로 산책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걸음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산책인데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르다고요. 물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휴식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계속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산책은 보통 언제 하시나요? 이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나면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는데 이때 뇌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이 들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젊은 사람은 10분이면 될 수도 있지만 70대 이상에서는 20분은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편하게 눕거나 기대어 계시면 심장이 뇌까지 피를 보내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만 TV를 보면서 쉬시면 눈과 뇌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 눈도 피곤해지고 뇌도 정보를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고 조용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괜찮고 그냥 조용히 계셔도 됩니다. 20분이 길게 느껴지시면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10분도 안 하시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20분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매일 20분, 하루 3끼면 1시간입니다. 이 시간 투자가 아깝지 않습니다. 매일 20분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뇌로 가는 피가 갑자기 부족해집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피가 잘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시면 뇌가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기상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해서 혈압을 유지하는데 나이 들면 그 적응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을 뜨시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한번 켜세요. 팔다리를 쭉 뻗어보시고 손발을 움직여보시고 그렇게 몸을 깨우신 다음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 팔 짚고 천천히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또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으시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이 아침 어지럼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는 방법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놓고 앉으셔야 골반이 바로 서고 그래야 허리와 목도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허리가 굽고 허리가 굽으면 어깨가 말리고 어깨가 말리면 목이 앞으로 빠집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인 골반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파 끝에 걸터 앉으시거나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으시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이 굽으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허리를 너무 꼿꼿하게 세우려고 힘을 주시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편안하게 깊이 앉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등받이에 등을 편하게 기대시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하시면 됩니다. 다리 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지금 의자에 깊이 앉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자녀분들, 손주들이랑 연락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실 때 자세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보시거든요.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니까 아래를 보게 되는 거죠.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45도 숙이면 내 배가 넘습니다. 머리 무게가 5kg 정도 되는데 45도 숙이면 목이 20kg 이상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되면 목에 엄청난 부담이 쌓입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시면 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보시거나 쿠션으로 높이를 맞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것도 목에는 안 좋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루 활동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뇌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안 쓰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계속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피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굶주린 상태에서 억지로 쓰면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식후 휴식을 취하신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것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배우시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해 보시거나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 배워보시거나 이런 게 다 뇌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면 뇌도 몸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무기력함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의욕이 없으셔도 억지로라도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 뇌를 쓰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다고 믿으시죠. 부지런해야 건강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쉬는 건 게으른 거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식후에는 전략적으로 20분간 휴식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냥 게으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뇌에 피가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겁니다. 앉을 때 깊이 앉으시고 스마트폰은 눈높이에서 보시고요.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충분히 쉬신 뒤에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뇌를 굶긴 채 움직이시면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가 반복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어지럽고 멍하고 힘이 빠지시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산소 부족 상태를 계속 겪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의 균형 잡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넘어지시는 일도 많아지고요. 반대로 뇌에 피를 충분히 채워주신 뒤에 움직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윤순자 73세님도 딱 이 한 가지 습관으로 일상이 바뀌셨습니다. 밥 먹고 20분 쉬는 것, 이거 하나 바꾸셨을 뿐인데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삶의 질이 확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식사가 끝나시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20분만 편하게 누워보십시오. 설거지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청소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TV도 끄시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눈 감고 쉬시는 겁니다. 소파에 기대셔도 좋고 침대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평생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어지럼증이 치매 신호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증상을 그냥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밥 먹고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 그분들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식후에 바로 움직이셨던 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셨던 분, 거북목 자세로 앉아 계셨던 분,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